자, 촬영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트리키 인지교육 독서학습 역량 강화 제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알마인드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알마인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정보, 그리고 보고 있는 정보, 그리고 체험한 정보를 설계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마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매핑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핑이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X라는 대상, 이걸 밝혀만 내면 인류 모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노벨상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걸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처음 이게 무엇이냐, 속성.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각 구성 기능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기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걸 밝혀내면 인류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자문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설계도라고 그러죠. 그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도구죠. 그래서 이것을 만든 알툴즈, 그러니까 그 알툴즈의 대표가 이 알마인드 위에다가 붙인 그 표가 전 국민 지능 업그레이드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래머잖아요. 그 알마인드 대표도. 프로그래머가 이 기능을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현재까지. 다른 말로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알고리즘화라. 프로그래밍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들어가면 바로 이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려진 것을 가지고 짜는 것은 학습이라고 그러고 알려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짜는 게 박사학위에서 노벨상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목적은 바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만약 이 능력을 배우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그냥 기술을 배우면 돼요. 지금 우리 교육 제도가 너무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까지 졸업 나고 사회 딱 나가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몸으로 때운 거 말고. 없죠? 이게 무슨 교육이죠? 우리의 교육의 16년, 20년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X라는 존재를 밝혀내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게 공부예요. 원래 공부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다수의 99.9%가 전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알려진 거를 배우는 공부에 쏟고 있습니다. 알려진 걸 배울 때는요, 가장 쉬운 방법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육 제도를 확 바꿔치기 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사실 16년씩 학교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웬만한 기술 하나 배우는데 학원 가면 6개월 아니면 다 배웁니다. 좀 어려운 기술이라 해도 2년이면 아주 확실하게 배우죠. 근데 공부라는 것은 뭘 훈련시키느냐? 요 놈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찾아내는 거. 그걸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개발시켜서 이 세상에 없는 X를 찾아내는 목표를 갖든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발견된 것만 배워서 내가 그거 먹고 살든지, 둘로 나누면 되죠. 근데 두 가지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두 번째가 왓슨이라는 놈이 지금 다 해버려. 인류가 남겨놓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이제 왓슨이 다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첫 번째를 모든 인간이 다 배워야 되는 바로 그 상황에 온 겁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교육자인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 시스템이 들어있으니까. 이미 시스템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해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미래 세계, 충격적인 미래 세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미래 세계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아는 것에 관한 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쪽에 이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알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박사학위에서부터 노벨상까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 기술을 우리는 가져와서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즉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기술을 엄마로부터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때는 10세 내지 15세 안에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마인드, 그런 인지력을 갖게 돼요. 즉 뭐든지 보면 지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보기 전에 먼저 찾아내보는 거죠. 그리고 발견된 거와 비교해보는 거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발견된 게 있어. 정답이 있어. 자, 태양계 운행 원리를 찾아봐. 케플러의 이론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케플러의 설계도와 비교했을 때 내가 잘못된 부분을 찾고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모든 걸 탐구해서 발견하게 되면 인류가 남겨놓은 그 많은 지식은 언제 배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누구 해답? 이렇게 탐구해서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능력이 인간의 핵심 능력인데 이걸 개발하다 보면 그 인류가 남겨놓은 그 엄청난 지식을 언제 배우냐고. 그러니까 이거 배우려고 초중고 대학까지 석사까지 그냥 막 외우고 또 외우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예? 아, 예. 왓슨을 이용하죠. 왓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보십시다. 왓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상대성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 왓슨한테 물어보지.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물어볼까? 보일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물어볼까요? 문제가 되죠. 또 전자기의 법칙을, 플레이의 법칙을 들어본 적 없어. 못 물어봐.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어떤 정보가 있다라는 교양 정보. 전 세계 대학들이 갑자기 막 교양을 강화시킨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교양은 상대성 법칙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차피 배워서 다 잊어버렸잖아. 그러니 상대성 법칙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걸 보고 where-to라고 그런다. know-how, know-where. know-how는 전문성, know-where는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한다는 거야. 상대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보일 법칙이 있다는 것도 알고, 케플러 법칙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왓슨한테. 야, 상대성 법칙 좀 알기 쉽게 설명해봐. 그쵸? 네,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해. 그래도 모르겠어. 야, 더 쉽게 설명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요소는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어떤 정보가 있다라는 사실만이라도 파악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MIT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우리가 터치 화면을 20년 전에 제안했다가 빈축을 샀었는데 지금 터치 화면이 일반화됐잖아요. 아주 미래 예견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법학에 관한 지식의 알약을 먹으면 법학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구글에서 손 댔습니다. 벌써.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뇌 안에 지식이라는 건 어디에 회로에 있거든요. 그 간질 환자를 치료하다가 두뇌를 절개하고 이 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로 전류 0.0001V 되는 전류를 이렇게 댔더니 되는 데마다 기억이 나오는 거야.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막 하면서 막 여기 되는 데마다 말을 막 하는 거야. 기억이 막 나와. 그때서야 인간의 머릿속에는 기억이 다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생물과 물리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알약을 먹어서 기억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게 뭐냐면 기억의 트랜스퍼입니다. 기억을 가진 사람의 기억을 나한테 이전시키는 거죠. 이미 그것은 이미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에 최근 10대 기술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억 이식 기술. 두 번째, 뇌신경 제어 기술. 뇌 원격 제어 기술. 여러분, 여기 10대 기술은요, 미래에 나올 기술 아닙니다. 여기 10대 기술은 지금 선택된 기술이에요. 뇌골격은 이미 지금 쓰고 있죠, 병원에서. 이번에 우리 저 브라질 축구에 그 시축할 때, 이렇게 공 찰 때, 이 외골격 로봇을 입은 장애인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외골격 로봇을 입고 나와서 걸어와서 축구공을 차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나온 기술들은 모두 다 현재 원리가 개발이 됐고 개발이 돼서 지금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에요. 네. 바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쪽에서는 X를 알아내는 능력, 한쪽에서는 인류가 남겨놓은 수없이 많은 지식에 그냥 핵심만, 세부권 필요 없어. 예, 상대성 원리가 있다더라, 상대성 원리가 뭐 되더라, 이런 정도 선에서만 파악을 해두면 내가 세상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을 잡게 됩니다. 정말 완전히 교육의 패턴이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암기를 해서 아는 게 힘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아는 것은 왓슨에게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만, 즉 무엇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조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자, 어제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교육 요소, 인지 요소, 사고 요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핵심 골조입니다. 아래 하단 레벨 2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그렇죠? 레벨 1까지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요 세 가지. 뭐든 잘할 수 있는 능력. 네. 하는 일마다 이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장담합니다. 장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일은 내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의결을 해서라도 하게 됩니다. 이게 관계력이죠. 인지력의 절정이 뭐라고 그랬죠? 인지력의 절정은 사고력이에요. 네. 사고력의 절정은 어디라고요? 예측력이요. 사고력의 절정은 바로 예측이죠. 예. 예측이 맞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도력의 핵심 요소는 흥미를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을 때 오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소한의 이 정도 레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이 아이가 주도력이 없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세 개 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주도력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셋 전체가 문제가 있든 하나가 문제가 있든. 자, 첫 번째가 문제가 있으면 요 두 가지는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흥미가 없어져 버리죠. 주도력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에 걸리면 하는 듯 하다가 뒤로 가서 결국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실패하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 할 때 자신 있어요? 세 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말립니다. 예. 그 실패하고도 아주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은 없이 그냥 계속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옆에서 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도력을 만들어내는 세 요소 정말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학생들 주도력이 없으면 여기다 놓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디서 걸려있는지. 분명히 어딘가 한 군데에 걸려있을 겁니다. 인지력은 요 세 가지에 걸려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되죠. 다행히 인간은 이 셋 중에, 자, 이 셋 중에 하나가 아예 없다. 그럼 뭐가 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 안 된다. 동물이죠. 동물 수준이에요. 사고가 아예 안 된다. 사고가 아예 안 된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동물도 생각합니다. 개도 여러분 보면 생각하죠. 예, 사고가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생물이 아닌 겁니다. 아예 안 되면. 표현이 아예 안 되면 자폐합니다. 여기까지 다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자폐아 내지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예 안 되면 이거는 아예 동물 이해하죠. 동물도 이해하잖아요. 이 두 개의 문제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는 살아있지만 자폐아 내지는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완전 마비된 사람은 없죠. 조금씩 부족할 뿐이에요. 관계력의 세 가지는 배려와 정의와 합리,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존중받을 줄 알고 정의를 실행할 줄 알므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의라는 부분에서 나타낼 수 있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인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거는 인지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여기서 관계력이 곧장 발전하면 리더십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전인적인 교육 요소. 능력의 요소는 세 가지 있는데 여기서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 인지. 인지가 세 가지 일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인지의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더 깊이 내려가면 복잡하니까 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분석, 종합, 예측. 그리고 사고의 핵심 요소, 분석, 종합, 예측. 여기서 이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세 가지 다를 훈련 받아야죠.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것은 이 셋 다 하다 보면 이거는 대학원 2년씩 배우는 거야. 이 세 개를 제대로 다 개발시키려면. 근데 오늘 여기서는 분석과 종합, 예측에 관한 아주 일부를 우리가 15시간에 다루는 겁니다. 자, 여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어제 했던 중요한 요소 하나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체험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연의 원리는 어떤다고요? 양자 세 개,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 세 개가 묶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묶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묶여서 우리의 물질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단 하나의 질서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H2O가 되려면 H2의 O 하나, 얘가 되어야 물이 돼. 이 법칙을 어기면 갑자기 O가 하나 없어지면 수소로 날아가 버려요. 이게 자연 질서예요. 어마어마한 질서인 겁니다. 교육도 이런 질서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 질서를 찾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고, 그 질서에 지금 접근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역량이 막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사실은 그게 원래 자연 법칙이죠. 양자 세 개가 묶여서 원자 대 원자가 분자, 이게 질서가 원래 맞는 건데 우리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이 마치 기적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일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자, 그래서 제가 한 사례로 능력개발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훑어드릴게요. 방금 이런 관점에서. 자, 능력개발 역사를 보면 동양, 서양, 유대,
이제 프리키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동양인의 학습은 주로 암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암기가 목적이고요. 중국인은 이 암기를 위해서 뭐를 할까요? 중국인은 암기를 위해서 뭐를 할 것 같아요? 암송을 합니다. 입으로. 막 소리내서 읽습니다. 현재 베이징 대하고 또 어디죠? 중국이 가장 유명한 대학? 베이징하고 칭화대. 칭화대 이 두 군데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에 수업을 들어가면 수업 외에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소리내서 읽는데 옆에 사람 생각 않고 그냥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게 바로 중국의 암송이에요. 암송의 목적은 암기입니다. 두 번째,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필기를 합니다.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전부 필기를 시키고 필기한 결과를 체크해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책이 가장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논문 책 중에 번역본. 그 필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 자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공부해왔잖아요. 암송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필기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선생님이 적어준 거 베껴 쓰는 거 이건 필기 아닙니다. 일본의 필기는 그런 필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정리한 걸 자기가 다시 정리하는 필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와세다 대학 입학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노트를 전부 한 회사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블럭 잘라가지고 이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하나씩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전 고등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노트를 중요시키는 거죠. 자, 한국은 어떻게 했죠? 우리는 다이렉트 암기였어요. 착착 그어가지고 뭐 조용히 해. 옆에서 떠들면 혼나. 그리고 혼자 암기하는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야? 독서실 아니면 이제 고시원. 그죠? 좀 공부 좀 하면 이제 고시원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동양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패턴 중에 뭐가 가장 뛰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걸 노벨상하고 맞춰서 정리해보면 알죠. 노벨상이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잣대니까. 자, 한국은 학문상은 없습니다. 평화상도 물론 중요한 상이지만 어떤 걸 발견해서 받는 상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인구는 남북 합쳐서 그냥 7천만으로 보고 한 8천만 보고 중국은 노벨상이 8개입니다. 인구는 15억이에요. 15억. 15억이 8개. 일본은 1억 5천에 18개입니다. 훨씬 낫죠. 예, 1억 5천에 18개면 정말 중국에서 몇 배죠. 인구 비율로 따진다. 자, 그래서 이제 동양을 이 정도로 검토하고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가 현재 4개가 있는데요. 인도도 한 10여 되잖아요. 인도도 동양권에 속합니다. 학습 방법이. 거기도 암기인데 거기는 기술적 암기를 해요. 기술적 암기라는 것은 인도는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암기하는 법을 개발을 했죠. 현재 인도에서 그 수학하는 거 보면 뭐 그저 우리 저 9구단 나오잖아요. 거기는 19단 막 있고 그러죠. 네, 이게 인도에서 나온 건데 거긴 또 현재 전 세계에서 암기 대회에서는 1위에서 10위까지 전부 인도인이에요. 어떤 암기든 다.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 근데도 노벨상은 4개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암기로는 이 세상이 창조가 불가능한 거야. 자, 그럼 동양이 이렇고요. 이제 서양으로 가겠습니다. 서양은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는 그냥 서양 몽땅 묶어서 30억의 노벨상 총 800개 중에서 500개.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30억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동양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30억에 3억이면 50개잖아요. 그죠? 3억이면 50개입니다.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 노벨상은 상식을 초월한 숫자예요. 노벨상 800개 중에 200개를 유대인이 가져갔는데 개수는 서양보다 떨어지지만 인구수가 당연히 적죠. 1,500만입니다.
자, 인구수를 높여볼까요? 1500만에 200개, 1억 5천이면 2000개, 15억이면 2만 개, 30억이면 4만 개. 여러분 지금 서양인이 몇 개라고요? 30억에 500개. 30억에 얼마요? 4만 개. 이거 개하고 사람 차이 아닌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개하고 사람 차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그 개보다 아래에 있을 것 같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쟤들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정말 저는 연구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20년 전에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파일이 없어졌네. 영재교육과 유대교육과 트리키 교육을 처음부터 비교를 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20년 전부터 이거를 유대교육을 능가하는 교육을 만들리라 하고 출발했던 것이 지난 3년 전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유대교육을 능가할 수 있는 일단 원리와 그 다음에 기술들은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겠죠. 유대인들은 적용이 문화적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요. 사실 기술과 원리가 있다 해도 이것이 문화적 적용이 안 되면 법적 적용을 지나야 제도 적용이 되고 제도 적용을 지나야 문화가 되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들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적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영재교육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라는 장소에서 우수한 애들만 뽑아다가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나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제일 수준이 떨어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출범을 한 거죠. 결국 유대인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끌어냈는데, 자, 이제 서양인의 학습이 뭔지 한번 봅시다. 서양인의 학습 여러분 아시죠? 서양인의 학습의 핵심. 하나. 토론. 네, 토론이 서양 학습의 핵심입니다. 서양에서 이 토론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면서 현재 노벨상이 나온 거고요. 유대인은 뭐죠? 핵심이? 유대인 학습의 핵심. 온 민족을 이렇게 바꿔놓은 핵심 학습법. 질문입니다. 유대인은 제가 영상이 다 있는데 영상을 틀어주면 좋은데 어차피 그냥 들어도 아시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또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 요구가 합니다. 언제까지 질문 요구가 하느냐? 아이가 어느 정도 부모님의 말을 이제 인지하고 자기의 지식이 쌓일 때까지. 그리고 부모님의 말이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때부터 토론이 이루어지죠.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학습이 유대인의 학습이었어요. 서양인의 학습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토론 전까지는 단순히 배우는 암기적 학습이 수도원 당시부터 과거의 서양인의 학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이제 토론할 수 있을 때쯤 토론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토론이 돼. 근데 유대인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묻고 태어나도 묻고 계속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역량이 개발된 거죠. 바로 여기에 그들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서양은 토론을 하게 되고 왜 유대인은 질문을 하게 되고 왜 우리는 암기를 하게 됐는가? 궁금해요? 안 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넘어갈게요. 이건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얘기라서 그래요. 제가 동서양을 연구하는 논문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그 문화적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기원됐는가? 바로 자연 지형과 기후에서 비롯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제도와 문화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학습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들으십시오. 동양의 암기는 어떻게 생기느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이를 개발한 나라가 언제죠? 어디죠? 중국이죠.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때 유럽은 종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했고, 과거에 파피루스 쓰는데 그건 뭐 이제 남아있을 수도 없는 거고, 가죽 써가지고 그래도 귀족들의 문서나 이런 건 중요한 문서만 남겼으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책이란 걸 구경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양은 100년 그 발견한 거기서 종이에다가 중요한 기록들을 남깁니다. 우리는 농사 기록도 남기고 무슨 마차 만드는 기록도 남기고 다 기록을 남기죠. 자, 이제 젊은이들이 농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농사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겠죠. 근데 보고 배워도 생각해 봅시다. 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누군가에게 물어서 배웁니다. 그래서 농사를, 자, 지금 씨를 언제 뿌려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2월, 3월, 4월 막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고지대, 한 사람은 저지대. 뿌릴 시기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 다른 걸 보고 다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서양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중세 1000년을 넘게 갑니다. 종이가 없으니까. 자, 동양은 어떨까요? 동양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정보들을 이제 수집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서양은 정리를 해서 내가 정리를 잘했다 치더라도 남길 수가 없잖아. 종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식까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종이가 있으니까 기록을 다 하는 거지. 우리 그 중국의 전쟁들을 보면 아무리 전쟁이 참혹해도 도서관만은 절대 안 없습니다. 도서관만은 안 없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젊은이들이 배우려면 어떻게 배우느냐? 가서 물어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만들어진 책을 읽고, 아니, 책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내가 집으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뺏기지 어렵 종이를 막 개인이 만들 수 없었으니까. 예. 각 지역 단위에 이제 도서관처럼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암기를 하게 돼요. 암기를 하고 집에 온 사람은 암기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한 농사법을 익히게 되고 결과가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 방법을 고안하게 된 거지. 소리내서 쓰면서. 네, 이게 중국의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동양으로 이제 하면서 중국 1000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황금기였다는 거 아시죠? 전 세계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중세 1000년이. 그러다가 고선지 장군과 전쟁에 의해서 종이 기술이 어디로 갑니까?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이슬람과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이슬람에서 종이 기술을 가져가서 이슬람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꽃이 피웁니다. 이슬람에서 다시 유럽과의 전쟁을 통해서 종이 기술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종이 기술이 왜 전쟁을 통해서 넘어갈까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안 주죠. 중국에서는 이 종이 기술을 지키느라고 종이 기술을 배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가면 죽거나 여기서 평생을 살거나. 그 정도로 종이 기술을 보호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은 어쩔 수가 없잖아. 전쟁 방법이 없지. 뺏기는 거니까. 이슬람에서 다시 유럽으로 넘어간 게 1200년인데 로마, 이탈리아에 도착한 기술은 1400년이었고 그때 누가? 구텐베르크가 거기다가 인쇄기를 부착시킵니다. 그러면서 종이 기술이 유럽에서 꽃을 피우면서 지금까지 약 6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학문을 다 만들어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 중국은 1000년 동안 암기만을 중심으로 하다가 그 문화가 지금까지 와요. 그러다가 이슬람으로 갔지만 이슬람도 아주 엄청난 문화를 꽃피웠죠. 그리고 인쇄기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고 인쇄기가 개발되면서 인쇄기에 의해서 그 종이의 문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세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아랍의 그 문화적 자산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르네상스를 만듭니다. 르네상스의 부활로 인해서 책들이 원래 왕족에서 읽다가 지식인들에게 공급된 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에 지식인들이 공급되니까 지식인들이 다양한 그 생각들, 기술들을 막 그냥 책으로 냅니다. 이 기술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 산업혁명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작은 기술들을 책으로 내지 않았으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산업혁명에서 동력이 붙으면서 동력이 어디에 붙었어요? 구텐베르크 인쇄기에 동력이 붙었습니다. 그럼 책은 이제 일반화되죠. 그 일반화된 책이 시민에게 공급된 게 바로 모든 시민들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는 거죠. 뭐야 이게 사회계약론을 읽어보니까. 뭐야 군주가 신의 대리자라고 그랬더니 우리 국민, 사회계약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세운 게 왕이다. 우리는 계약관계다. 시민들이 그걸 읽고 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시민혁명으로 프랑스가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죠. 그리고 나서 시민혁명 지나치면서 컴퓨터 문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전자북으로 어마어마한 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 종이의 혁명, 인쇄기의 혁명, 이것이 인류 문화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를 어디로 봅니까? 원시와 문명 구분하는 시점을 뭐라고 보죠? 기준을? 종이 이전 단계. 종이가 있어도 뭐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글자, 언어. 원시와 문명을 가르는 기준을 바로 문자로 봅니다. 왜? 만약 지금까지 문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알고 사라지고 사람이 죽으면 지식이 사라져버렸어. 유럽이 그랬다니까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동양과 서양과 유대인의 학습이 생겨나는데 동양은 그 천년대 에서 얻었던 혜택을 너무나 깊이 알았기 때문에 암기와 암송을 절대로 못 먹고 지금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서양은 어떤 식이었냐? 계속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사람마다 틀린 답을 하죠. 그걸 정리를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틀린 건 버리고 토론이 뭡니까? 오류의 발견, 계층의 발견. 동전의 양면이죠. 일면이 있다 이거지. 저 사람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이 틀려. 근데 정리해놓고 보니까 너는 앞면이고 나는 뒷면이었어. 이렇게 정보의 계층을 발견하는 게 토론의 목적 중에 하나고 얘기하고 보니까 한 사람은 틀렸어. 오류의 발견이 토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류와 계층의 발견이 토론의 목적이니까 서양은 토론을 통해서 정보를 계층화시키는 사고가 발전했어요. 이게 사고거든요. 근데 종이를 만난 거예요. 서양은 지금 옥스퍼드나 하버드 를 만나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서양은 우리처럼 애우지 않고 책을 뭘로 보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 가서 물었어. A가 얘기했어. B가 얘기했어. C가 얘기했어를 어떻게 해요? 토론해서 종합한다 이 말이에요. 서양은 이 문화가 머릿속에 아주 발끝까지 그냥 배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 책 읽으면 의견으로 봐. B 책 읽으면 의견으로 봐. 둘을 합쳐가지고 그럼 서로 뭐가 다르지? 하나는 오류를 발견하고 하나는 계층을 발견해서 지식의 체계화를 만들어. 이게 서양이야. 그러니까 서양은 하버드나 옥스퍼드가 공부를 어떻게 해요? 책을 주고 학생들한테 읽어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내용을 정리해오라고 그래요. 또 두세 권을 같이 읽고 정리해오라고 그래요. 그걸 가져오면 옥스퍼드는 1대1 튜터링이죠. 바로 그냥 써온 걸 가지고 교수가 직접 1대1로 그냥 공격합니다. 그럼 학생은 뭐예요 이제? 방어를 해줘야 돼요. 방어 못하면 그때 질문과 방어 속에서 점수가 나와버려. 뭐 더 할 말 없다니까요. 하버드는 어떻게 해요? 레포트 써오면 레포트 딱 가지고 5명씩, 6명씩 딱 앉혀놓고는 주제를 딱 주고 토론을 시킵니다. 교수는 뭐예요? 토론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점수 매겨봐요. 이게 서양이에요. 근데 동양은 여러분은 어떤가요? 책을 한 권 읽으면 중요한 거 따서 빨리 기억하고 저장하죠. 이 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다른 책을 읽어서 둘을 통합해가지고 내 걸로 다시 이런 게 없어. 이러니 노벨상이 어찌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게 동서양의 이 학문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가 탄생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에 관한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유대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 전체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기타 유대인에 관련된 정말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질문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그 탈무드가 바로 그 원전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의 질문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퀴즈. 어떤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제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자,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거라.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 근데 한 사람은 얼굴에 그름이 묻었고 한 사람은 안 묻었다. 누가 세수를 할까? 라고 물었더니 상식적으로 이 학생은 묻은 사람이 하죠. 그랬더니 이놈아 틀렸다. 묻은 사람하고 안 묻은 사람이 있으면 안 묻은 사람이 묻은 사람이 보이고 묻은 사람은 안 묻게 보이니까 결국 안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이게 스승이 있다가 넌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내달라고. 그래서 좋다. 자, 이번엔 여러분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굴뚝에 청소하러 갔다. 그런데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묻었고 한 사람은 얼굴에 안 묻었다. 누가 씻을까? 똑같이 됐어요. 자, 퀴즈 이제 답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유대인의 퀴즈들은 답이 없어, 답이. 네. 답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이놈아, 둘이 다 들어갔는데 어찌 한 놈만 묻겠냐? 이 친구 팔짱 뛴다니까. 이걸 보고 백인백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유대인의 학교 가면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잖아요? 그럼 답변을 합니다. 근데 답변이 6.25가 언제냐 이런 식의 답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 그냥 너는 6.2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절대로 앞 사람을 따라서 하면 안 돼. 제일 뒤로 간 사람이 제일 어려워. 다 다르게 해야 돼요. 목적이 그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은 항상 다르게 대답해야 돼. 이게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듣고 있다 보면 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재치 있는 답변들로 구성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마 역사적인 생활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어떻게 되죠? 가나안이라는 땅에 모세와 그 일행이 같이 거기에 함께 거주하게 되고 거기 안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오고 갑니다. 왜? 저 위에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아래는 이집트. 이집트가 강해지면 위로 치고 올라가고 얘가 강해지면 아래로 치고 내려오고 여기는 완전히 길이었어요. 전쟁 통로였다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들의 고통과의 상관해서 무슨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왜? Why?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네, 이 엄청난 고통 하에서 자기들은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연 조건과 신앙과 바로 어려운 고통이라는 이 세 조건에 의해서 질문이 따오라고. 그들의 질문의 삶이 바로 그들의 역사를 만듭니다. 자, 이제 총종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학습을 통합했을 때 유대인의 질문이 가장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처럼 못하는 이유는 이들처럼 질문을 통해서 접근하려면 문화적으로 다 옷이 입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결혼 조건에 이런 게 있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결혼을 하지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럼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문화를 전승시키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전승돼야 아이를 기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의 이 문화를 전승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결혼 제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바로 그것이 유대인을 이루는 문화적 계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요.
유대인은 종교와 문화와 정치가 어우러져 있다. 우린 그게 못 만들어요. 다 알면서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개인 가족별로 유대인의 질문 기술을 써서 가족별로 뛰어난 아이를 만들어내죠. 집단으로는 지금 못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러한 질문, 토론, 암기라는 이 기법들은 도대체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이것은 인간의 무엇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인가?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의 트리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질문과 토론과 암기, 이 세 가지는 이것 자체가 인간의 능력이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수단이잖아요. 이 수단들은 인간의 무엇을 자극하는가? 뭘 자극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해도 생각하잖아요. 토론할 때 어떤가요? 생각하죠. 상대방이 말하면 들으면서 생각하고 내가 말할 때 생각합니다. 결국 유대인과 서양인과 동양인의 모든 학습의 바로 자극 기제는 사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기제가, 어떤 질문, 토론, 암송이라는 이 세 가지 기제 중에 어떤 기제가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할까요? 시작. 그렇죠. 당연히 질문이죠. 왜? 토론은 어릴 때는 안 하잖아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누가 더 생각을 많이 하느냐? 자,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할까? 네, 질문 말고 다른 걸로. 저는 그걸 바로 연구를 하던 중에 바로 트리키 인지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어떤 대상을 연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거를 딱 공부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유대인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트리키의 학습이 태어납니다. 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자, 이제 상당히 스토리가 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흥미롭죠? 예,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제 삶에서 또 이 발견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모여져서 아주 단순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봅시다. 어제도 우리 테스트 했지만, 자, 오늘 테스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필리핀에서 여권을 분실해서 인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자, 생각으로만요. 첫 번째입니다. 아빠는 일본에서 사업상 자금이 부족해서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형은 말레이시아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잠시 그 불화 해결을 위해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누나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시험을 치러야 해서 기차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여행 중에 자전거 여행으로 갔다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할 수 없이 버스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자, 몇 개죠 문장이? 5개죠? 5개의 문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공급이 됐습니다. 자, 이 5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자, 만약 우리가 이번에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밑줄을 긋죠. 중요한 데다가. 이런 경우 밑줄 긋을 때 있어요? 아빠한테 그럴까요? 대표로. 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주어 부분에 누구죠? 아빠, 엄마, 나, 형아, 누나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네, 우리 가족. 자, 두 번째 어디서 왔어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부산, 대구. 어디서 왔어요? 각 지역, 해외 지역. 예. 사과배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과배감을 식물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직상 위에 오류가 돼서 최상위 개념이 됨으로써 다른 개념까지 다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일본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동남아시아라고 불러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각 지역 그러면 세계 각국이 들어가 버려요. 심지어 우주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상상의 개념으로 가가지고 다음에 복구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가족을 복구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나밖에 더 나와요. 자, 어디서 왔냐고 했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각자 사정.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문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상위 개념을 묶어줄 수 있죠. 자, 어디로 왔어요? 예, 우리나라에 왔죠. 한국에 왔어요. 뭘 타고 왔어요? 예, 모든 교통수단이었죠. 배, 비행기, 차가 다 활용됐으니까. 그래서 왔다 기우겠다는 뭐 알았으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가족은 다양한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남아시아로부터 한국의 동선을 활용해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방금 말한 이 문장과 5개 문장 가운데 같은 단어가 있나요? 없죠?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사고활동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엄청 불편한가요? 재밌나요? 재밌죠? 뭐 특별히 불편한 거 없죠? 네.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과제를 줬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30분간 듣고 들은 내용의 핵심 주제를 쓰시고 그리고 지금 말했던 것을 구성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저자의 주장과 의도와 목적을 밝혀내고 자기 말로 표현하시오. 그럼 여러분 30분 동안 불편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아주 엄청나게.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과제가 틀린 사람은 10만 원을 내고 맞은 사람은 10만 원을 가져가기야. 어느 정도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근데 여러분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왜요?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 않느냐? 공부할 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면 엄청 불편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가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시스템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이란 단순함에서 시작한다. 바로 생각이 발전돼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정보도 얻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하다 보면요. 정보가 안 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탐구를 하는 사람은 정보량이 작아요. 암기를 하는 사람은 정보량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탐구를 하면서도 정보량이 많아지게 할까? 이 두 가지를 함축시키는, 다시 정리합니다.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고를 하면서도 정보가 많아져야 합니다. 자, 사고가 첫 출발. 사고에 정보가 부착돼요. 마치 원자 두 개가 묶여서 분자가 됐죠.
자, 이 두 가지 액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활동. 이게 전부예요. 교육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단순한 액션을 우리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다면.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학교는 접목이 불가능해요. 현재 상황은. 왜? 시스템이잖아요. 이미 기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해요. 단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교실에서는 할 수 있죠. 교실에서 일부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시스템 자체는 지금 현재는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 기법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올리원 홈스쿨이라는 학교를 바로 지난주 토요일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론들이죠. 가장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노벨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바로 그런 요소. 오늘 얘기했던 이 내용 매우 중요한 바로 이 트리키 교육의 핵심이죠. 자, 머릿속에 좀 정리를 잘 하시고요. 예, 이제 잠깐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